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미래 연구 정보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시대, 이 연구 개발의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 지식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공정 접근을 보장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중요해지면서 연구 데이터의 공유에도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토픽 젤라스 사무총장부님과 그리고 막스 플랑크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아담덜 과학정보서비스 총괄님의 기조 강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식공유 대상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내외 오픈사이언스 전문가들을 함께 해서 기술 강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트랙 1과 트랙 3 프로그램은 바로 이곳 대회의장 1에서 그리고 트랙 2와 트랙 4 프로그램은 바로 옆 중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및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2023 미래 연구 정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화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개회식에 앞서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최미정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 박미향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스 플랑크 디지털 라이브러리 아담덜 과학정보서비스 부문 총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스 플랭크 디지털 라이브러리 캠벨 오웨이 전환 책임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캠벨 책임자 아담들 네.
오늘 총괄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미시건대 김진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자코 커뮤니케이션 앤 인포메이션 치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3 미래연구정보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23 미래연구정보 포럼에 직접 참석해 주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그리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미정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님, 그리고 국회 도서관에서 오신 박미양 정보관리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 강연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주실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맡아주신 유네스코의 젤라시 사무총장 보, 그리고 막스 플랑크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아담 과학정보 서비스 부문 총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 사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연구 데이터 이렇게 4개의 트랙에서 발표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시건대에서 오신 또 김진석 교수님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지식공유 대상을 수상하시는 5분, 그리고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수상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의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서 연구 그리고 비즈니스의 환경이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데이터가 가장 핵심 자원으로 잘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키스티는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비전과 데이터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데이터 중심의 R&D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키스티는 과학기술 정보의 개방과 유통 공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픈 사이언스 기조 아래 과학기술 R&D 혁신과 글로벌 R&D 추진을 위해 연구 데이터의 개방, 공유, 활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대응으로서 국가 예산을 투입한 연구 산출물인 연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초석을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3 미래연구정보 포럼을 데이터 중심의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연구 데이터, 국가 R&D 혁신, 인공지능, 오픈사이언스 등 모든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밀접하게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발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와 연구 데이터의 생산, 수집, 공유, 활용, 촉진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구축 및 R&D 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정보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 정부 1962년 유네스코의 협력으로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된 이후 60여 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젤라시 사무총장 보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R&D 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 계획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2023 미래연구정보 포럼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쪼록 모든 논의가 글로벌 어떤 선도형 연구 과제의 발굴이라든지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져서 국가 데이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수 원장님께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개회사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데이터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을 나누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혁신을 통해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최미정 과장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최미정 과장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석과장 최미정입니다. 2023 미래연구정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복철 이사장님, 과학기술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과 막스 프랑크에서 오신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회 도서관에서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신 많은 과학기술계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행사의 진행에 앞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과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저변 확산에 기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식 공유 대상과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속도로 디지털 대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메타버스 등 혁신 기술과 디지털 기반 플랫폼 서비스들이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는 이른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서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사이언스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고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간의 협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 확립과 연구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통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오픈 사이언스와 미래 데이터 기술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연구정보 포럼은 산업계,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개방 공유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오픈 사이언스,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연구 데이터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3 미래연구정보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미정 과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연구정보의 이 공개와 공유가 또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환영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발전 방향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환영사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데이터 연구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미래정보연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과기정통부 최미정 과장님, 또 우리 국회 도서관에 우리 박미향 국장님도 나와주셨고, 우리 이유림 데이터 분석과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멀리 독일에서 오늘 또 행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막스 프랑크의 우리 디지털 라이브러리 센터장이신 우리 아담 더 박사님께서도 와주셨고, 또 우리 콜린 캠벨 박사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네스코에서 우리 정보팀장으로 계시는 우리 자크드 도이 박사님도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재수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 2부 순서로 아마 진행될 우리 지식 공유 대상을 수상하시는 우리 여러 교수님들, 연구자분들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그동안에 또 많은 노력들을 또 이렇게 또 인정받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2023년을 이 데이터나 정보 쪽에서의 어떤 분야에서 볼 때 하나의 키워드로 딱 요약을 하라고 하면 단연 챗 GPT를 필두로 한 이 생성형 AI가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던 창의성이 이제는 인공지능에서도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충격들이 이제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성형 AI의 기능을 넘어선 또 일반 인공지능들이 또 빠르면 5년 내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제 곧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이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탈 때도 멀지 않았다는 그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GPT가 현재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학습 데이터 덕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온 GPT-1에서는 1억 1,700만 개의 파라메타가 있었는데 1년 만에 출시된 2019년에 나온 GPT-2는 15억 개의 파라메타로 늘어났고, 2020년에 나온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메타로, 뭐 이건 뭐 익스포넨셜리도 아니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파라메타가 늘어나는 그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 또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뭐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많아진다면, 또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경계들이 또 무너질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서 또 새로운 지식들이 또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더 활발히 공유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25개의 우리 국가 정부 소속의 과학기술 출연연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과학기술 소관 연구회 소관에 25개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도
지금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에 지금 많이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역할들을 잘 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의성이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포럼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오늘의 의미를 더해주신 김복철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환영사는 국회도서관 이명호 관장님을 대신해서 국회도서관 박미향 정보관리국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박미향 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 박미향입니다. 2023년 미래연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님, 그리고 과기부 과기정통부 최미정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 미래연구정보포럼에 준비를 해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09년부터 국제적 학술 공헌도가 높은 국내 최고 과학자들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제정한 지식공유 대상을 수상하시는 교수님과 연구자분들, 또한 올해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수상자분들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저희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챗GPT 서비스가 등장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초고대 AI의 일상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교육, 법률,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이외에도 창작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를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진화로 초래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혁신적 AI 기술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대한 지식 데이터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 사회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서관도 그 역할과 사회적 기능의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은 개관 70주년이었던 지난해 국회 부산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관에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음 7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회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의 생성형 AI 기술을 더하고 국내외 6,900개의 한국학술정보협의회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전국민 지식 연결망 구축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 서비스와 국회 전자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중심의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미래연구정보포럼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에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도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미래연구정보포럼에 관심을 갖고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소망스러운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양 국장님의 따뜻한 환영사로 오늘 행사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응원이 더해져서 오늘 이렇게 2023 미래 연구 정보 포럼이 열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개회식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무대로 모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무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a commemorative photo, so please come to the stage and join us for a group photo. Thank you.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픈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중심 R&D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키스티와 유네스코가 함께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고 2023 미래연구 정보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좀 어색하고 쑥스러우시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겨내려면 손에 손을 맞잡아야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 마무리하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3 미래 연구 정보 포럼 개회식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조 강연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유네스코 타픽 젤라스의 사무총장보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유네스코 오픈 솔루션스 팔러시 앤 디렉션을 주제로 해주셨는데 영상 강연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이블 위에 통역 리시버를 두었는데요. 1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타픽 젤라스의 사무총장부님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동료 여러분.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의 초대로 2023년 미래 연구 정보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인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유네스코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유네스코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부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조직은 2023년 7월 3일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협력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는 기록 유산에 대한 보존 및 접근성과 관련한 유네스코 2015년 권고안에 의거한 기록 유산 디지털화 촉진, 소스 코드를 디지털 기록 유산으로 보존하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문 지식 활용,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매체 및 정보 소양 강화, 개방형 교육 자원, 오픈 사이언스, 오픈 데이터, 오픈 협업 분야에서의 혁신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진흥, 유네스코의 인권에 기반한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들어가는 인터넷 원칙 진흥 지원. 오늘 제 주제가 오픈 솔루션이지만 유네스코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부문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포함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오픈 솔루션이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의 2021년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솔루션은 오픈 저작권 라이선스 하에 공유되는 디지털 공공재를 포함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분야의 과학 연구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유네스코는 글로벌 차원에서 포용성, 접근성,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회원국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사회 프로세스 세계 정상회의에서 정립한 포용적 지식사회는 정보 및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 표현의 자유,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솔루션은 개방적 교육 자원, 과학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 개방형 데이터,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투명한 과학 에코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협업, 재현성, 혁신을 촉진합니다. 개방형 교육 자원은 무료 학습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촉진합니다. 자원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통해 세계 전체가 과학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진작시키고 과학적 업무 흐름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유네스코의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개방형 교육 자료 관련된 규범적 툴은 오픈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유네스코 OER 권고안 그리고 오픈 데이터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일을 구현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솔루션은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디지털 협력에 대한 로드맵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공공재의 개념에 따르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스탠다드, 오픈 컨텐츠는 다 공공재에 속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픈 솔루션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SDG 4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하고 양성평등 관련 SDG 5 그리고 산업, 혁신, 인프라와 관련된 SDG 9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개념은 정보사회 관련 유네스코 세계 정상회의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공통 의제에서 제안한 이니셔티브의 프레임워크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널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과 역량 구축을 통해서 유네스코는 다양한 정책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 솔루션 리포지터리의 개발을 돕고 있고 이를 통해 포용적인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는 OER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교사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앙골라에서는 유네스코와 오스카 리바스 대학교, 앙골라 정부, 그리고 멕시코 주자치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서 앙골라의 오픈 접근성 그리고 오픈 데이터에 대한 상황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앙골라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관련 기구들, 즉 이해 당사자들이 오픈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정말 큰 임팩트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키스티가 개최한 이번 회의야말로 개인과 조직이 함께 협력하고 공유할 때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특히 포용적인 데이터 생태계와
상호 운용적인 기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키스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하게 통용 가능한 컨텐츠의 제작을 촉진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혁신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유네스코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협력하여서 회원국들이 개방성, 책임성 그리고 포용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포용적 지식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분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할 때 개방형 솔루션을 통해서 진보와 포용성을 고취할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여러분들과 협력하여서 이러한 오픈 컨텐츠가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글로벌 사회에 오래 기억될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유네스코의 타오픽 젤라시 사무총장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오픈 사이언스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조 강연을 위해서 멀리 독일에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좀 순서가 바뀌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아담덜 과학정보서비스 부문 총괄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고요. Open Access in the Context of 오픈 사이언스를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Dr. 아담덜, I'd like to invite you. 자, 아담덜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 부탁드립니다. 무대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키스티 원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참석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발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막스 플랑크 학회에서 오픈 액세스와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키스티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키스티와 우리 기관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개방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환영사와 계획사를 들으면서 저는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주제라 함은 물론 챗GPT 상승형 AI가 현재 우리의 그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 사이언스가 우리에게 보다 평등하고 보다 평등한 연구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실질적인 그 조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오픈 사이언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심 디지털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스 플랑크 학회라고 하는 세계 그 연구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의 그 사명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그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을 지원해서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행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발제의 또한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 유네스코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발제 첫 부분에서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출간된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의미를 보자면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운동과 그 관행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모든 학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그 학문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오픈 사이언스 자체는 사실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픈 사이언스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사이언스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좀 잘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픈 사이언스의 그 텍소노미입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포스터라는 프로젝트에서 오픈 사이언스에 포함이 된 다양한 분야들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픈 데이터, 재현 가능한 연구, 오픈 사이언스 평가, 오픈 사이언스 관행, 오픈 사이언스 도구 등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텍소노미를 5년 후에 출판된 이 텍소노미를 보게 되면은 이 개념이 더욱더 확장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의 그 범위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연구의 방법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생겨날 수 있게 되고 이와 동시에 혁신을 다양한 환경에서 촉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픈 액세스, 즉 과학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오픈 사이언스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그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오픈 과학적 지식, 과학 출판물, 오픈 데이터 등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오픈 개방형 교육 자원, 오픈 하드웨어 이 모든 것들이 개방형 과학 지식을 구성을 합니다. 오픈 액세스는 우리가 우리의 그 도서관에서 하는 일의 그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 도서관으로서 우리는 그 전통적인 그 컨텐츠를 구독을 통해서 그 제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학술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오픈 액세스에 대한 그 전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에서 생각해 보자면 오픈 사이언스는 단순히 그 출판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개방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미래를 본다면 오픈 사이언스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련된 그 문화, 관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픈 사이언스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연구 성과물, 그 논문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툴이라든가 연구 데이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물들이 이와 같은 전반적인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과학 논문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오픈 사이언스 운동에 있어서 과학적인 논문은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성과물의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데이터들도 연구 성과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연구 논문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제가 좀 제 발제에서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연구기관, 연구자금 지원기관들은 제 생각에는 주요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사이언스로의 그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이들은 주요한 그 주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커뮤니티를 또 연구자들을 지원해서 이와 같은 그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그 전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식에 대한 더 공정한 접근성을 구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공정한 접근성을 마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그 변화와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그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픈 사이언스 센터에서 이 문화 변화와 관련된 이 피라미드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개입만을 통해서 문화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구 평가의 방식만 바뀐다고 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한 그 툴들이 바뀐다고 해서 문화의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해야지만 이 문화의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도 필요하고 사용자 경험도 필요하고 커뮤니티도 필요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방된 방식으로 그 과학을 하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정책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의무 사항들을 통해서 그 연구자들이 보다 오픈 사이언스로 나아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막스맨 디지털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과학 출판물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촉진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략을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픈 액세스로 향하는 그 여정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생각을 하고 커뮤니티가 이것을 어떻게 임계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측면, 오픈 사이언스의 다른 측면에 대한 지지 구조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의 그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으로서 최첨단 그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으로서 우리는 오픈 액세스 출간을 보다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연구자들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연구자들 있는 공간에서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그 저널, 커뮤니티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그 출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변환, 새로운 출간 플랫폼으로 변환하고
오픈 액세스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저널이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 연구자들이 자신의 그 논문을 어떻게 출간한지를 본다고 한다면 부다페스트의 그 선언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오픈 액세스를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적인 그 개입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연구자들이 오픈 액세스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시도가 지난 15년, 20년 동안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단순히 정책 개입으로서 오픈 액세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그 환경에서 그 오픈 액세스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주 뛰어나신 그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끊임없는 재교육과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입니다. 또한 오픈 액세스의 그 여정이 있어서 출판을 생각해 본다면 논문 출판은 연구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연구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도서관도 과학적인 출판과 관련된 그 자금 지원을 그 같은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구자들이 어디에 자신의 연구를 출간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요인들을 보자면 저널의 품질이나 그 명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저널의 그 범위가 적정한지도 고려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저널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저널의 영향도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여하튼 그 영향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구자들이 어떠한 저널에 출판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논문이 통과할 가능성이라든가 또한 그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 편집위원회 이 같은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오픈 액세스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어느 저널에 출간할지 고려하는 많은 그 요인에 있어 하나의 요인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IGI 글로벌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그 일부인데 연구자들의 행동들을 보자면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면 연구자들에게 오픈 액세스 출판하길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그 도서관의 그 구조에서는 이 같은 그 구조는 이 같은 연구자들의 그 출판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그 정보 요구를 위해서 그 구독 등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도서관의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개방된 방식으로 그 연구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쉽게 하고 또한 연구자의 환경 안에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구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즉 구독 기반의 유료 구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전환을 위해서 전환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티브 어그리먼트이죠. 그래서 아마 키스티나 여러 한국의 이제 연구기관들 역시 이러한 TA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들과 TA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오픈 액세스의 확장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학술 저널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도서관의 유료 구독과 관련된 재원을 재활용해서 오픈 액세스로 많은 논문들이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일단 기본 원칙은요. 저희 동료들이 2015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이미 이 유료 구독 시스템 내에서 배정된 재원만 가지고도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도서관이 보면은 100억 달러 이상을 유료 구독하는데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랬었던 것이죠. 그 정도 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유료 구독 시장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금액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즉 도서관이 유료 구독 저널에 내는 그 돈을 가져다가 오픈 액세스의 연구를 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즉 오픈 액세스 저널에 이제 논문 게재를 하는 게재료로 이것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재정이 남게 되고 그리고 모든 논문에 대해서 논문 게재료를 지불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 때문에 TE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예산을 재구성해서 오픈 액세스를 더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료 구독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도서관으로서 우리는 오픈 퍼블리싱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재배치해서 오픈 액세스의 출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회 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확산하고 또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의 확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 패러다임에 맞게끔 우리의 예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 협약이 도서관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단은 소위 말하는 유료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유료 구독 저널의 유료화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식을 확산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 차트가 나와 있죠. 막스 플랑크 학회에서 내놓는 출판물 관련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저희 연구진들이 주로 어디에다가 논문을 발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로 해서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엘셀비아하고 윌리 같은 경우에요. 이 두 개의 퍼블리셔가 전체 논문 발행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5대 출판사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20 퍼블리셔들이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8%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롱테일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논문만 수록하게 되는 이제 수백여 개의 저널들이 저 롱테일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학술 저널의 퍼블리싱 시장이 굉장히 소수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일부 이제 독점 업체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스티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분석 결과는 상당히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노력을 이 대형 퍼블리셔들한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롱테일 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이 어떤 발행사의 다양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은 대형 출판사들의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실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변화의 촉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왼편을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파이 차트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바로 이제 유료 구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은 풀 오픈 액세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황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데요. 8년의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대다수의 퍼블리셔들하고 TA를 맺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 저희의 예산도 보시면
유료 구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행하는 이 예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풀 오픈 액세스 이제 논문 발행 이것을 지원하는데 돈이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떤 특별한 의무사항 없이 위임 없이 연구진들을 강압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도 저희가 거의 100% 오픈 액세스로의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막스 플랭크 연구진들이 논문을 발행을 할 때 연구자들이 알아서 오픈 액세스 저널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저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어디에 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요. 이 변화에 대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런 변화의 필요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 이러한 변화를 의 필요를 설명을 해서 도서관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OA 2020 이니셔티브를 진행했습니다. 이따가 컴벨님께서 OA 2020 이니셔티브의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글로벌 평등성, 형평성을 위한 막스 플랭크 소사이어티의 이니셔티브가 되겠고요. 이 이니셔티브 하에서는 도서관과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지식을 글로벌하게 공유하고 함께 공동 전략을 마련해서 오늘날의 이 구독 중심의 학술 저널 모델에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현재 의지를 가지고 유료 구독을 하는데 투입했던 재원들을 오픈 액세스 발행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A 2020 이니셔티브만 추진했을 뿐 아니라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스크, 이니셔티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SAC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해서 실제 관련 회원 기구들이 이 OA 2020 이니셔티브에서 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ESAC에서는요, 이 TA의 현황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퍼블리셔랑 체결을 한 계약 중에서 오픈 액세스의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계약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이 TA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협약과 관련된 레지스트리를 보시게 되면 현재 860개 이상의 협약이 72개 국가에서 64개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체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전환 자체가 지금 이제 글로벌한 이니셔티브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구독 기반의 유료화 벽을 점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TA를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게 되면요. 즉 일단은 선도적인 기관들, 혁신 기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을 했고요. 실제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는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A를 통해서 이제 오픈 액세스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핑크색이 전환 협약의 비중이 되겠고요. 오렌지색은 이제 풀 오픈 액세스 저널로 논문이 발행 편수 비중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하이브리드 혹은 클로즈드 저널에 발행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었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픈 액세스로 논문 발행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적을 단기에 달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 동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오픈 액세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노력을 다 집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스템을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유료 구독 저널에서 오픈 액세스로의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을 거두고 시스템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픈 사이언스로의 변화,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문화적 변화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볼 때 문화적 변화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환경의 변화의 산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문화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실행을 우리 환경 안에다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연구 및 지원 기관들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환경 내의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산물로, 그 결과물로 이제 연구자 커뮤니티가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피라미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저희가 초반에 봤던 피라미드인데요. 오픈 액세스와 관련해서 또 이 연구자 퍼블리케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정책적 차원에 있어서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서치 평가 프레임워크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툴들을 개발을 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자들이 보다도 오픈 액세스에서 논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연구자 커뮤니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오픈 액세스의 프랙티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문화적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연구 및 지원 기관들 또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컨소시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오픈 사이언스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전략은 다양한 장애물들을 없애는 겁니다. 즉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방향에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라는 것은 달성하기 어렵죠. 변화를 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래 배웠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쉽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동료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실제 이제 논문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의 현황이 어떤지 좀 자료를 조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조사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글로벌 전체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또 요 빨간색 화살표는 보시게 되면 한국 내에 있어서의 오픈 액세스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연구자들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 커뮤니티는 정말 이미 적극적으로 오픈 액세스를 받아들이고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비단 한국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우리의 전략을 함께 나누어서 어떻게 단순한 오픈 액세스로의 만의 여정이 아니라 더 오픈 사이언스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우리의 기저의 시스템 커뮤니케이션과 또한 연구 생태계의 기본 질서를 바꿔놓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inspiring words. Thank you. 네, 오늘 이렇게 선진 기관의 오픈 액세스 전환 경험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막스 플랑크 디지털 라이브러리 아담덜 과학정보 서비스 부문 총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캠벨 OA 전환 책임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조 강연을 통해서 오픈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또 다양한 해법을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후에 준비되어 있는 다채로운 강연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식공유 대상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지식공유 대상 시상식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공유 대상은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논문 성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연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또 학술적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논문을 저술한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지식공유 대상 시상에 앞서서 이 상의 의의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키스티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 김재훈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공유대상 선정 기준 및 의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공유대상 개요입니다. 학술적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논문을 저술한 우수 연구자 발굴 및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연구 능력 향상과 우수 연구자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으로 연구자 개인 5분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입니다. 본상을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성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최근 5년간 연구성과 논문 약 17만 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NTIS 운영을 통해서 확보된 논문성과 데이터이며 저희 키스티 내부에서 정제 및 식별을 통해서 저자명과 기관명을 식별하여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본 수상에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활용되었습니다. 상기 논문 성과 데이터 지표별로 측정 결과 종합 점수 상위 득점자 5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지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생산성입니다. 논문의 양적 성과 생산성 지표와 두 번째 논문의 질적 영향력 성과. 영향력 성과는 주제 분야별로 정교한 논문 인용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협력 연구 지표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 등 공동 연구에 관한 지표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 확산 지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문 출판 OA를 통해서 OA 출판을 통해서 논문 공개 성과를 지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5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허윤석 교수님은 기능성 유무기 복합 소재 합성 기술 및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 결과로 화학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전유진 교수님은 해양수산자원 가치 증진 연구 수행으로
세계 상위 1% 이내 과학자 선정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연 활동 등 통해서 수산생명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기현 교수님은 천연 생리 활성 유해물질 발굴 및 친환경 천연물 신소재 개발 등 연구 결과로 생의학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일두 교수님은 나노합성 및 응용 분야 연구 결과로 신소재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사로 책임연구원님은 공간 예측도 제작 및 연구를 통해서 이를 활용한 산사태 홍수 등 취약성 부석 등으로 지구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5분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훈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3 지식공유 대상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을 대신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최미정 과장님께서 시상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수상자는 총 5분입니다. 호명되신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힘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공학부 허윤석 교수님, 네, 제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전유진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님,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사로 책임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윤석 교수님입니다. 시상합니다. 표창장 인하대학교 교수 허윤석.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특히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지식 공유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축하드립니다. 지식공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허윤석 교수님, 과장님과 함께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고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 무대 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유진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제주대학교 교수 전유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되고요. 꽃다발이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 오늘 뜻깊은 순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밝게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에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상자 김기현 교수님 시상합니다. 표창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기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식 공유 대상 시상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지식 공유에 기여해 오신 자랑스러운 수상자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 밝게 웃어 주십시오. 네,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님께서는 지금 해외에 계신 관계로 오늘 대리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일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김일두 교수님께도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사로 책임 연구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표창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사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영광의 주인공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밝게 웃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상자 5분 앞으로 모셔서 함께 단체 촬영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지식 공유 대상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5분의 수상자분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과장님과 함께 오늘 이 순간 기념하면서 한 번 더 단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기쁜 날인데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밝게 웃어주시고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우리 최미정 과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소감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지식공유대상 60 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학공학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제가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결과들을 보고해왔던 새로운 유무기 복합체를 설계 합성하고 나노구두체 제어를 통해서 친환경 흡착수제 개발, 기능성 나노 소재, 또 차세대 에너지 저장, 전국 소재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제 자신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출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상을 주신 만큼 제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과학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의 전유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지식공유대상 농수산 분야에서 과기정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산과학 연구자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모든 수산 연구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 연구실 졸업생들과 현재 연구원들 모두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탄소 흡수율이 매우 우수한 해조류의 가치 정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새롭게 해조 글라이코믹스의 기능 규명을 밝히는 연구로 관련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해양수산 부산물과 미용 자원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온 경력을 인정받아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자원이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과학을 양성하는 데 동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입니다. 저는 천연자원 및 자연으로부터 신규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고 천연물을 이용하여 의약품 또는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천연 소재를 나노바이오 기술과 접목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별한 영광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물이 아니라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협력체계에서 비롯한 결과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표창을 계기로 미래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매일 늦게 집에 들어가서 항상 미안한 제 와이프와 그리고 제 가족, 항상 고마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있어서도 2024년도에 더욱 값진 성과들이 많이 얻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이사로라고 합니다. 먼저 2023년 미래연구정보포럼에서 지식공유 대상 지구과학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을 통해 제가 평생 연구한 지구과학 연구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어 큰 기쁨을 느끼고 이러한 영광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동료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지구과학 분야는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생태학, 지구물리학 등이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처음 출근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지구과학 분야 중 지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질재해, 지질자원, 환경오염, 서식지 등 지구과학의 한 분야에서 예측 도면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한 결과 약 220편 이상의 국제학 수지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러한 논문이 약 26,000회 이상 인용이 되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지구과학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분들의 인터뷰 영상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해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김일두 교수님의 모습도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수상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식공유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구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문제 또 과학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올해는요. 모델 개발 부문 국회의장상이 한 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두 팀, NST 이사장 및 대전광역시장상이 4팀, 그리고 키스티 원장 및 국회 도서관장상이 7팀 등 문제 발굴을 포함한 24개 팀에 표창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시상에 앞서서 이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수상자의 선정 기준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형준 연구데이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데이터 공익센터 임형준입니다. 오늘 그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의의와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는 올해 연구데이터 부문을 포함해서 사회 현안을 같이 문제 발굴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들로 해서 올해 4회째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구 데이터하고 사회 현안 인공지능 부문들이 분리돼서 했던 것들을 올해는 하나로 통합해서 대회의 이제 규모와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경진대회를 공지를 했고 문제 발굴과 모델 발굴 2개 부문을 진행을 해서 10월 26일, 그다음 10월 27일 양일간
대회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시상식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세부 부문은 과학기술 문제형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회 현안 문제형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역이나 사회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 학생부터 기업에 계신 분들까지 모두 참여합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4인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들은, 평가 과정들은 저희가 1차 서류 평가를 한번 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심사 기준을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하였고, 평가 지표는 창의성 20점과 우수성 50점, 그 다음에 효과성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는 총 상금 3,500만 원이고 총 24개 팀, 문제 발굴과 모델 개발을 포함한 24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 이제 참여했던 팀들은 총 224개 팀이 2개 부문에 나눠서 참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총 24개 팀, 오늘 시상을 할 팀들은 모델 개발에 한해서 14개 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발굴도 이제 수요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제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온의 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상체진 판별 모델이라든지 사이언스온에 대한 사용자 예측, 행동 예측에 대한 부문들로 과학기술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회 현안 문제는 총 11개 문제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데이터라든지 국회 회의록의 요약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지상 관측 데이터 레이더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주요 지점별 강우량 예측을 한다든지 총 여러 개 문제를 제출을 하였고, 참여하시는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서 자신이 적합한 또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을 해서 성과를 했습니다. 이상 데이터 AI 경진대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형준 센터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의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된 팀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팀 모두 함께 올라와 주셔도 되지만 수상은 대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별로 단체 사진은 한 번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상 수상팀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래비팀 축하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장상에 빛나는 크래비팀 시상합니다. 상장 한국신용정보원 크래비팀 위는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 축하합니다. 국회의장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분들도 함께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함께 수상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자,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정면 카메라 보고 촬영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재수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상팀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미정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은 두 팀입니다. 호명합니다.
부산대 뉴노멀 월월, 연세대 MVP 동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수상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고요. 뉴노멀 월월팀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뉴노멀 월월, 위는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이 전달되고요. 무대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상별로 단체 사진 한 번에 찍겠습니다. 무대 뒤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MVP 동첸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합니다. 상장 MVP 동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자 분들을 함께 모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연구 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로 우리 과학기술 현안, 사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미정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수상팀은 총 3팀입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대마시아 사이언스 업 비전팀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마시아 팀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상입니다. 상장 대마시아, 위는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과학기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전달이 되고요.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합니다. 이번에는 사이언스 업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상합니다. 상장 과학기술 부문 사이언스 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비전 팀입니다. 상장 비전 사회 현안 부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에 빛나는 수상팀들을 만나보고 있고요. 상금으로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자, 이제 우리 수상팀들 모두 함께 무대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 모시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의 영광의 주인공들 사진으로 담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팀들의 정말 많은 고민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 현안들, 과학기술 현안들이 해결이 되고 또 더 멋진 세상을 만나볼 수가 있겠지요. 긴장을 하셨을까요? 자, 좋은 날인데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그 기쁨 표현하면서 이 시간 기념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복철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팀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장 상입니다. 시상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장 상이고요. 수상팀은 한 팀입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사인앱 소프트 축하드립니다. 네,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인앱 소프트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 대전광역시장상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사인앱 소프트 위든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사회 현안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생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팀원들 모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해서 무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수상자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재수 원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고요. 총 4팀을 호명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무빙, 김해 대청 사나이, DP, 아덱 폭주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강에서 무빙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입니다. 상장 한강에서 무빙 위는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재수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수상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됩니다. 꽃다발이 전달이 됐고요. 네, 단체 촬영을 위해서 무대 뒤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대청 사나이입니다. 시상합니다. 상장 김해 대청 사나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상금 2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DP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상장 DP 위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 상장과 함께 200만 원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덱 폭주족팀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아덱 폭주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4팀 모두 앞으로 모셔서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에 빛나는 멋진 주인공입니다. 네, 표창장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밝게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보고 밝게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과학 기술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팀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 관장상 시상이 있겠고요. 국회 도서관 박미향 국장님께서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 관장상은 총 2팀입니다. 후명합니다. 딥다이브 K썸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국회 도서관 관장상입니다. 시상합니다. 상장 딥다이브 위는 2023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도서관장 이명우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함께 꽃다발 그리고 수상팀에게 상금 1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K썸팀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K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자, 우리 두 팀과 함께 박미영 국장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디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밝게 웃어 주시고요. 촬영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다 함께 단체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 미래연구정보포럼 시상식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모시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상해 주신 분들 먼저 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기정보통신부 최미정 과장님, 그리고 NST 김복철 이사장님, 키스트 김재수 원장님, 그리고 국회 도서관 박미향 국장님 먼저 저희가 자리를 좀 안내를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수상자분들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식공유 대상 수상자분들 먼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네, 데이터 AI 분석 경진대회 수상자분들도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 팀원 함께 나오셔서 자유롭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미래연구 정보포럼 데이터 중심의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광의 수상자들을 만나보는 기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힘써 주시고 또 지식 공유를 위해 힘써 주셨던 분들, 우리 수상자분들 모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과학기술 현안,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셨던 수상자분들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인 만큼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리지 않게 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눈을 뜨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밝게 웃으시면서 정면에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바라보시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촬영합니다. 밝게 웃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 함께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오늘 기념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기념 촬영을 끝으로 오전 공식 프로그램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프로그램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강연자분들은 중회의실 7번에서 식사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포럼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이곳에서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자면 다양한 함께 기술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트랙 1과 트랙 3 데이터 기술 프로그램은 이곳 대회의장, 그리고 트랙 2와 트랙 4 인공지능과 연구 데이터 프로그램은 바로 옆입니다. 중회의장 2번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술 강연 각각 나눠서 4곳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키스티로 시청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는 채널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